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현입니다. 새봄을 맞아 새롭게 개편한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 이슈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골랐습니다. 이 뉴스들은 취재 기자가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뉴스는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수시정 설문조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둘째, 여수 관광객의 감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셋째, 순천 삼산중학교 이설 이제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단판 토론 여순 사건 특별법 왜 이리 지지부진한가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을 모시고 국회의 속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두 분 기자입니다. 우선 문형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수 지역 담당하고 있는 문형철입니다. 예, 다음은 조희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과 광양 사회 맡고 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이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여수시가 현재 해양공원에 있는 낭만포차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낭만포차를 현 위치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보다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전 장소는 현 위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설문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존치와 이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지만 실제 설문에는 이전과 폐지에 대한 응답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될 여수 상징문입니다. 이곳에 걸릴 현판 문구를 결정하겠다며 여수시가 토론회를 연 건 지난해 9월. 여수시는 토론 결과를 종합해 문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며 지난 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여수시는 답변 항목을 줄여 같은 방식으로 재설문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가 끝난 지 불과 20일 뒤인 이달 말 여수시는 또다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2차례와는 달리 이번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여수시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역시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한 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낭만포차 이전 여부와 남산공원 조성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여론조사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이번엔 여기에 더해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본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니까 설문조사가 참 많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먼저 조 기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민선 7기 들어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낭만포차 이전도 그렇고 우리 그 여수 상징문 현판 이거 역시 설문조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조성 방안 설문조사였고요. 시 대표 브랜드 선정 사업 역시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최근 여수시가 실시했던 온라인 설문조사가 10개 정도 된다라는 말도 들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로 이 여수시는 만사형통 어플이라고 휴대전화 어플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9개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부 다 만사형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네, 그 어플을 통해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9개였고요. 예. 전화 설문조사까지 포함을 하면은 11개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어플을 통해서는 1개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전화 설문까지 포함을 하면은 모두 2개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출범 이후 7기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총 13개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문 기자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낭만포차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설문조사에서 이전 폐지를 원한다는 응답이 50.9%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당초 민선 7기 공약 중에 하나가 낭만포차의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공약을 위해서 설문조사가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궁금합니다. 이 지적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낭만포차를 계속 현 위치에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 또 아니면 아예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수시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존치, 이전, 폐지 이렇게 응답 항목이 3개로 구분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전과 폐지가 하나의 응답으로 이제 묶여서
과연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둘째는 이 낭만포차의 이전 장소를 거북선 하부 공간으로 사실상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게 있었고요. 설문조사가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특정 응답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학 교수 또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논평 그리고 여수시 의회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점을 제시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 더 가겠습니다. 여수 상징문의 경우에 설문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맞아. 물론 이제 여수시에서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청사까지 방문하면서 여러 차례 이의 제기를 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었다는 또 말도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공사 현장을? 예, 많이 봤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죠. 그 지어진 지가 이제 공사 시작한 지도 이제 거진 한 1년 정도 됐죠. 이제 이 상징문에 들어갈 현판 문구가 이제 최근에 여수 문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문구를 결정하기까지 여수시는 총 3번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가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거듭 문제를 이제 제기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답변 항목이 혼란스러워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등의 이유로 재설문을 요구했고 여수시는 이런 요구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여수시는 이 단체의 요구를 다 수용해 준 건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 단체는 지역의 원로들 또는 기관 단체 출신 인사들 또 과거 여수시에서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분들이 많이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시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거절하기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도 참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밝힌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여수시가 특정 단체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집행부 내부에서도 나왔는데요. 특히 이 3번째 설문조사할 때는 예정에 없던 예산이 시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산까지 낭비했다 이런 비판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수문이라는 이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거기서 힘 있는 단체가 등장하면서 예산도 낭비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상당한 이제 행정적 낭비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관광형 사업은 포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금 여수시와 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달 여수시 의회 임시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인데 먼저 이번 설문조사에 남상공원 인근 주민들보다 다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42%가 남상공원을 직접 가봤다 이렇게 답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집이 여수시니까 혹시 남상공원 가보셨나요? 예, 당연히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근데 현재 사실상 조성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상부에는 토지만 다져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직접 가봤다고 한 응답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위한 사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여수시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남상공원은 여수시민 전체 공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응답자가 쏠리지 않도록 배분을 잘했다. 특히 뭐 연령이나 성별까지 고려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고 또 이번 설문조사는 1:1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응답자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했고 각 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도 충분히 설명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설문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죠. 그런데 또 설문조사가 과연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냐는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어플, 거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분들이 700명에서 많으면 2,000명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여수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정책을 설문조사라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책을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거는 조금 전문가로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바를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민선 7기가 유독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한 거는 아닙니다. 민선 6기도 만만치 않게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설문조사를 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민선 6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나 인식도 이런 것들을 주로 설문조사에 붙였습니다. 근데 민선 7기 같은 경우에는 찬반 논란이 팽배한 이런 사안을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연구 집단이랄지 혹은 시의회 역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